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24번째 시즌의 두 번째 강의, 우리의 다양한 꿈들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이 세상은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사는 세상이 꿈이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꿈이란 게 뭡니까? 자다가 일어나는 현상이고 우리는 수면 주기상 6번에서 8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임상에서 꿈이 너무 많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죽은 사람이 자신을 데리러 왔다는 꿈에서 귀신이 나오거나 자신이 죽는 꿈을 꾸는 좀 무서운 꿈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꿈을 꾸다가 깨게 되면 안심하죠. 아유, 내가 죽는 줄 알았더니 살았다고. 여러분, 꿈은 현실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실제로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데이트를 하기도 하죠. 실제로 꿈에서도 맞으면 아파요. 아픈 것을 느끼기도 하는 등 오감이 다 살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누가 꼬집는 꿈을 꿨거든요. 너무 아파서 잠을 깬 적이 있는데 깨고 나서도 아픈 것 같았어요. 꿈의 신은 모르페우스라고 했습니다. 하필 매트릭스란 영화에서 거기서 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배우는 로렌스 피시번인데 모피어스였을까요? 모피어스만은 유일하게 매트릭스란 영화에서 키아누 리브스가 연기한 네오가 인간을 구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꿈의 신인 모르페우스는 꿈을 관장하지만 그 꿈을 통해서 현실을 또 알기 때문입니다. 모르페우스가 관장하는 꿈의 세계는 사실 현실이기도 하면서 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즉, 꿈이 현실이며 현실이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꿈의 신인 모르페우스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키아누 리브스가 연기한 네오가 기계 인간들을 물리치고 인간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죠. 물론 거기에는 다른 의미도 있죠. 꿈은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사전이라고 해서 엄청 큰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꿈을 꿀 때 인간의 예지력과 직관력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꿈은 예로부터 미래를 점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신과 의사들도 꿈의 예지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잠을 자는 동안 이성이 마비되면서 직관이 활발하게 작용해서 생긴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도중에 가장 많이 이용한 영화는 매트릭스일 겁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실제로 가상세계이며 꿈이기도 하고 가짜의 세계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만한 영화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꿈을 꾸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각자의 꿈을 꿀 뿐입니다. 예를 들어 100명의 사람들을 동물원에 데려갔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경험했던 것과 체험했던 것을 물어보면 100명의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르게 얘기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원숭이를 좋아해서 원숭이 우리 앞에서만 지냈다고 하고, 누구는 동물원 자체가 싫어서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누구는 동물원보다는 거기 딸린 식물원이 좋아서 식물원에 있었다고 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사자 우리 앞에서, 누구는 귀여운 코알라 우리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경험한 것을 쓰라고 하면 뭐라고 쓸까요? 동물원의 사자가 너무 좋았다거나, 원숭이가 너무나 귀여웠다거나, 누구는 동물원이 너무 지겨웠다고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원숭이 우리 앞에서만 서 있던 10명의 사람들에게 경험담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좀 더 좁혀보죠. 자신은 그냥 원숭이가 뛰어다니는 것이 좋아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원숭이들끼리 털을 서로 쓰다듬는 게 귀여워서, 어떤 사람은 원숭이의 눈빛이 좋아서, 어떤 사람은 원숭이가 사람을 잘 따르는 게 좋아서 그랬다고 할 겁니다. 여기서도 또 갈라지죠. 도대체 같은 동물원에 갔던 사람들이 맞는 걸까요? 그들은 서로 다른 경험, 다른 감정, 다른 생각을 하고 동물원에 다녀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좋아하고 나머지는 한쪽으로 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들 동물원에 간 사람들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경험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각자의 꿈을 꾸고 온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복잡해질까요? 동물원 한 군데 데려갔는데도 그렇게 의견이 다른데,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생각들은 진짜 수억 가지의 가능성으로 나뉘어질 겁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경험을 시켜도 이렇게 천차만별인데, 사회생활을 한다면 그들의 변수는 무한대로 커질 것입니다. 어떤 이는 반지하에 살고, 누구는 교외에 주택을 짓고 살고, 누구는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가족이 있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싱글인데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가혹하고 미울 것이 분명하고, 자식들도 다 명문대에 들어가고 집도 잘 사는 사람의 경우 이 세상은 천국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하루하루 작은 돈을 벌어서 입에 풀칠만 하자니 인생이 지옥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나라, 같은 서울에 살지만 세상을 보는 눈은 모두 다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매일 맛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을 맛보는 우리의 인생이 역전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며, 중류층의 사람이 하류층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수는 더욱 많아지게 되죠. 어떤 이는 이것이 정부의 정책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회사를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생긴 결과라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이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자신을 자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큰 집에 살던 작은 집에 살던 한 평만 있으면 잘 수 있습니다. 하루 3끼 정도 먹죠. 그리고 모두 일을 하죠. 다 똑같아요. 그거는 가만히 뜯어보면 우리의 삶은 사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할 것도 특이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이란 같은 존재가 저절로 배가 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싸면 되고, 피곤하면 쉬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대해 느끼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새방에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파트의 꼭대기에 위치한 넓은 팰리스에 살아도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한국이 헬조선이고 누구는 한국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고 누구의 삶이 맞는 것일까요? 그러니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고통이 따르고,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갈등과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도대체 같은 인간이고 먹고 싸고 자고 일하는 것에서 똑같은데 왜 이렇게 서로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며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일까요? 그들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며 세상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은 엉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살만한 곳이라고 여기는 반면 이곳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동물원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곳에 넣어놔도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반응, 다른 경험을 하는데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성격에서 경험하는 것은 무궁무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도 다른 생각, 다른 인격, 다른 가치관,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현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세상에서 그들은 각자의 꿈을 꾸고 있으며 절대로 그것은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그저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일 뿐이죠. 그리고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대로 인생은 힘이 들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인생이 힘이 듭니다. 게다가 생로병사는 돈이 많던 적던, 지위가 높던 적던, 좋은 직장에 다니던 말던 똑같이 경험해야 할 사고입니다. 4가지 고통이란 소리죠. 이 4가지 고통까지 겪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하던 사람이든 모두 자신이 늙어간다는 것,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에 두려움과 괴로움, 위축감을 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질병의 공포까지 더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고통들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꿈을 꿉니다. 꿈이 삶이고 삶이 꿈입니다. 장자가 말했던 호전몽처럼 내가 꿈을 꾸는지 나비가 내 꿈을 꾸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이리저리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에서 삶을 단순하게 현재만 바라보고 미래나 과거의 걱정은 제발 접어두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왕 받아들이는 것 기분 좋게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다시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 많던 가치관, 이상, 성격, 자신의 환경에서 떠나 생로병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남은 시간 가난하던 부유하던 지위가 높던 낮던 편안하게 지내보자는 것이죠. 거기서 바로 인간이 가진 유일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100년이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죽습니다. 아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짧은 세월에 지금 겪고 있는 꿈을 깨고 괴로움과 괴로움의 고통, 즉 해탈이라고 하죠. 거기에 정진해서 남은 시간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